안녕하세요. 호목 넘버 3가 조금 음,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파트 2로 나누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추가적으로 중간고사 관련해서 제가 추가할 공지사항은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호목 넘버 2 문제를 해설을 할 때 제가 그 비정상 상태 관련한 문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한 페이지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장, 11장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그 슬라이드 넘버로 치면 이제 PPT 자료죠. 이 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대류에 의한 열전다에 대한 이제 문제 해석에 있어서 이제 유체의 어떤 그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의 개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뭐 문제를 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표면에 형성이 되는 유체가 흘러갈 때 뭐 속도 경계층이라든지 열 경계층 혹은 뭐 측류, 난류, 자연대류, 강제대류 이런 뭐 기본적인 이제 개념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올려드린 그 뭐죠? 그 강의 내용 자료를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요건 관련해서 유체의 어떤 유동 현상이 이제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식 한 문제 정도를 좀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에 대한 또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개 더 공부를 해 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자, 이렇게 올려드린 이유는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한테 시험 문제를 찍어준 것이라고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호목 넘버 3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그 단위 조작 연습 문제 11.1이라고요. 그렇게 있는 문제들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사례의 내부 면적 그리고 외부 면적 양면을 기준한 총괄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라. 굉장히 이거 뭐 시험에 문제 내기도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네, 먼저 우리가 사례원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그 파트 1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복잡한 수식이나 이런 어떤 상관관계식들은 제가 가급적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총괄 열전달 계수, 뭐 U0나 UI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수식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원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래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0도씨의 물이 4분의 3인치 16 BWG 응축기 튜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빨간 줄을 쳐놓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사용하고 있는 튜브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여기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105도씨의 포화 수증기가 외부에서 응축된다. 자, 이럴 때 지금 그 안쪽 관, 튜브 안에 흐르는 유체에 대한 대류 열전달 계수는 10이라는 얘기, 12kW/m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 튜브
바깥쪽에서 전달된 유체의 대류열 전달 개수는 이제 14 kW/m 제곱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브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질이 뭐 강철 같은 그런 철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그 열 전도도 개수죠. KN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관의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사례원에 뭡니까? U0와 UI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먼저 우리가 그 외부 면적을 기준으로 한 U0 값을 구하려면 자,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튜브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두께는 지금 여기서 뭐 0.065인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이거에 관련된 표를 아마 여러분들 그 책에는 이제 어펜딕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표를 보여줄 거예요. 따로 시험 볼 때 따로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표에서 지금 4분의 3인치 16 EWG 응축기 튜브를 찾아서 그 튜브에 예를 들면 뭐 관벽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외경, 그다음에 뭐죠? 내경. 이건 이제 다이아미터니까요. 직계 반경은 아니고 이제 그 바깥쯤 안쯤 해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찾아놓은 값을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요 BW 증축이 4분의 3인치 앞에 나오는 4분의 3은 이제 그 외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표에 보시면 이제 그 내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치를 뭐로 바꾼 겁니까? 인치를 미터로 바꾼 겁니다. 미터. 왜냐하면 이 단위가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미터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튜브에 관련된 그 뭐죠? 직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뭐 1인치가 몇 미터야 이렇게 물어본 친구 있어요. 1인치는 2.54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2.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미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SW, 그다음에 D0,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DI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뭘 구하고 있으니? 그렇죠. 로그 평균 직경 DL 바를 구하고 있어요. DL 바는 공식이 그렇죠. 공식. 이런 공식들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이제 수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D0-DI분의 L은 D0 over DI.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DL 바 값이 0.0173미터가 나오죠. 그럼 이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봅시다. HI 값이 12라고 주어졌으니 12 넣고요. 그 다음에 D0 DI 여기서 구한 거죠. D0는 요거, DI는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KM, SW. KM 값은 120, SW는 튜브 두께죠.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미터로 한 사람은 0.00165. 그 다음에 이제 DL 바브는 D죠. DL 바브 우리가 계산한 거. D0. 그죠? 제가 오타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1 over H0입니다. 그래서 H0가 14니까 14분의 1.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계산하시면은 U0 값은 이제 어떻게 나왔죠? 5.4306 kW/m²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AUI도 마찬가지. UI도 지금 약간 이제 수식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넣는 그 파라미터 값들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니 UI 값은 6.56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UI 값은 U0 거보다 크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안쪽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총괄 계수건 바깥쪽 외부 면적 기준으로 해서 나온 총괄 계수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Q 정상 상태에서 Q가 동일하다면 이 뭐죠? UI 값이 U0보다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제 그 소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열전 뭐죠? 단위 조작 세븐스 에디션에 보면 이제 부록 3회 이제 표준 강관의 치수 표준 강관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록 4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응축기라고 되어 있어요. 응축기와 열교환용 튜브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표준 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 넘버에서 이제 나와요. 스케줄 넘버. 그리고 이제 응축기나 열경기용 튜브 같은 경우는 BWG 넘버.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게 이 튜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수치와 그 다음에 요 스케줄 넘버, 그 다음에 BWG 이런 넘버들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록을 이용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스케줄 넘버가 얼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튜브가 뭐죠? 그 강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뭐 부록 4를 이용해서 한번 풀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거는 이제 지금 요 응축기 튜브에 관한 그 수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WG 값이 얼마다 하면 이제 그걸 찾아서 앞에 이제 그 외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외경하고 BW 넘버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그 튜브가 뭔지를 이 밑줄 긋고 거기서 이제 뭐죠? 이게 그 관벽의 두께 HW 그다음에 이제 내경 그죠? 인사이드 다이미터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례 2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대기압의 벤젠이 25mm 강철관 밖에서 응축이 되고 그다음에 15도씨의 공기죠. 이거는 이제 그 6m/s의 속도로 그 강철관 내부를 흐를 때, 자, 이때 이제 정보가 나옵니다. 관의 그 수치죠. 관벽의 두께는 3.5mm. 그다음에 이제 HI 값이 20, H0 값이 1200, KM 값.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그 수식은 이제 따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만 적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이 사례 2 같은 경우에 이제 관벽의 두께는 얼마냐. 근데 두께가 3.5mm로 나왔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0035m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D0, DI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아까 그 방금 전에 봤던 이제 그 어펜딕스 표 있잖아요. 그 표에 해당하는 스케줄이나 뭐 BWG 넘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상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보시면 대기압의 벤젠이 25mm 강철관 밖에서 응축된다 했으니까 이 25mm라는 거는 이 어쨌든 간 이 관의 외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D0는 0.025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I는 뭐냐? 우리가 외경을 알고 두께를 아니까 외경에서 두께를 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두께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내경에서 뭐죠? 외경이 되려면 두께가 양쪽으로 2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외경에서 빼기 두께 곱하기 2를 해야 정확히 이제 내경 안쪽 관에 직경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0.018m. 이게 이제 주어지면 DL반 쉽죠, 여러분들. 이제 D0, 이게 DI죠. 그다음에 이제 로그 CS 위에 게 D0고 이게 DI. 계산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풀으시면 이렇게 DL바가 나오죠. 그럼 이제 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 정보들 집어넣어서 U0 값하고 UI 값을 구하시면 이렇게 이제 단위 써주시고요. UI 값이 U0보다 크게 나옵니다. 사례 3은 뭐냐면 이제 제가 뭐 문제는 적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1인치 스케줄 40 강철관이라는 뭐 이제 그 뭐죠? 그 유치가 흘러가는 그런 이제 관에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표를 여러분들 아마 이제 부록으로 시험 볼 때
프린트해서 드릴 텐데요. 보면은 이제 1인치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넘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XW 값, D0, DR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인치로 나오거든요. 인치로 표현은. 그럼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피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12분의 1 곱해주시면 피트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게 1피트는 몇 인치다? 네, 12인치다. 이것도 뭐 몰라서 물어봐요. 시험 시간에. 그래서 이건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DL바를 구하시면은 이렇게 공식에서 딱 나오죠. 그럼 이제 D0나 UI 값은 뭐 그냥 주어진 뭡니까? 그 사례 3에서 주어진 H0, HI 또 뭐죠? KN 값 넣어주시면 그냥 나오죠. 그래서 U0 값, UI 값.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I 값이 좀 높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4번 문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 좀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뭐 3장 강의하면서 숙제에서 뭐 50% 정도 나올 것 같다 했지만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 뭐 60%도 되기도 하고요. 뭐 7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목 넘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살짝 뭐 이렇게 비틀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시험에 아주 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4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 11.1의 사례 1과 3에서 뭐죠? 금속관 또는 튜브의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의 온도를 계산하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들 11장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지만 이제 총 뭐죠? 개별 열 전달 개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 열 전달 개수, 뭐 개별 저항, 개별 온도차, 개별 저항 이런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그 뭐죠? 그 어떤 그 표면의 온도, 그 튜브 내부 표면이라든지 외부 표면의 온도를 우리가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 1만 볼 거예요. 3은 이제 제가 사례 1, 그래서 여러 이제 문제를 제가 그래서 적어 왔는데요. 10도씨의 물이 봅시다. 4분의 3인치 16 BWG 응축기 튜브를 한다. 그럼 이거 이제 어펜딕스 뭐 4에 있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게 이제 이 경우는 외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WG 요 이제 찾으셔가지고 내경이나 이제 관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튜브가 있고요. 105도씨의 포화 수증기가 외부에서 응축된다. 외부에서. 자, 그랬을 때 여기 HI 값, H0 값, KN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파이프하고 튜브 차이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튜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뭐가 흘러가? 물이죠, 물. 물이 이렇게 이제 10도씨의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외부에는 105도씨에 뭐가 있어? 포화수증기.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관형 응축기에서 뭐죠? 그 공체를 통해서 포화수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안에 그 뭐죠? 그 응축기 튜브들이 쫙 뭐 몇십 개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튜브 안쪽, 그러니까 이 튜브 안쪽의 온도, 이걸 이제 우리가 T, T 뭐라고 할까? TWC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브 바깥쪽. 사실 튜브 두께가 얇지만 제가 이렇게 좀 과장돼 그려볼게요. 이게 튜브 두께다 이게. 그림이 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두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튜브 안쪽의 온도가 TWC고 바깥쪽 온도가 뭐라고요? TWH. 그리고 이 물의 온도, 이게 틀 물이잖아요. 20도씨인데 여기 이제 T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화수증기 온도, 뜨거운 위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TH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TWH, TH, TC, TWC. 요거 이제 이 온도가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관의 안쪽, 바깥쪽, 요 표면 온도, 그다음에 이제 안쪽을 흐르는 물의 평균 온도, 바깥쪽 관에 흐르는 포화수증기의 평균 온도, TC, TH. 이제 정의가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튜브의 내부 표면과 외부 표면의 온도를 계산하고 돼 있잖아. 자, 이걸 어떻게 구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열장 우리 뭐죠? 서킷의 개념에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요식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하죠. 뭐냐면은 총괄 온도차분의 총괄 저항계수. 이게 U분의 U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총괄 저항입니다. 총괄 저항분의 다시 말하면 총괄 저항분의 총괄 온도차는 뭐죠? 각각의 개별 저항, 개별 저항분의 개별 온도차다. 개별 온도차, 개별 온도차. 맞다. 왜? 이게 이제 정상 상태에서의 뭐죠? 이제 총괄저항, 정상 상태에서 열 전달이기 때문에 Q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온도차분의 저항으로 표현된 요게 바로 이제 Q 값이거든요. 가지고 보면. 이거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괄 온도차에 대해서 수식을 쓰던 개별 온도차에서 수식을 어떻든 간에 저항이 이제 분모텀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Q 값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 온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쪽 관의 개별 온도차분의 안쪽 관 유체와 물과 튜브 간의 뭐죠? 개별 저항값. 그렇죠? 안쪽 튜브를 흐르는 그 유체의 저항값이에요. 개별 저항값이 이제 D0분의 DIHI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W. 또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죠? 간벽을 통해서 흐르는 이제 열 전도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간벽의 온도차 TW, 델타 TW는 이제 요게 간벽을 통해서 이제 열이 전달될 때 그때 간벽 저항이죠. 그다음에 델타 T0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 간벽 표면과 외부 유체 간의 온도차잖아요. 개별 온도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저항값은 뭐죠? 대류 열연달계 수분의 역수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게 뭐죠? 총괄 열연달계에서 유제로 있잖아요. 유제로 보시면 이게 거기 들어가 있어야 다. 이 값들이.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개별 저항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오지? 하면 요거를 이제 그죠? U0는 해서 쭉쭉 나오잖아.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이게 다 저항값이에요. 저항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유제로에 대한 이제 수식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각 개별 저항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개별 저항, 여기 이제 여기 다 개별 저항, 여기 개별 저항 값이 여기 다 온도 차 여러분들이 이제 델타 TI, 델타 TW, 델타 T제 이렇게 정해서 쓰시면 되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델타 T는 총괄 온도차죠. 그래서 차가운 물, 파란색으로 할게요.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포화 순기 간의 온도차니까 뭐야? TH-TC 95도씨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온도차 델타 T는 뭐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물하고 관벽의 안쪽 관벽의 온도 델타 TI. 델타 T제로는 뭐냐? 뜨거운 포화순기와 이제 바깥쪽 관의 온도차.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식, 지금 요 관계식이죠.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델타 TI. 델타 TI에 대한 요 표현식을 얻을 수가 있죠. 델타 TI를 구하려면 지금 요거 복잡하긴 한데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 이퀄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야? 델타 TI를 이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델타 TI는 델타 T 곱하기 요거 이제 요 값에다가 원오버 유제를 나눈 값이다. 그럼 우리가 사례 1에서 U0 값이 5.4306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넣고요.
델타 T는 아까 이제 전 총괄 온도 차니까 95도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D0 DIHI.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보면 돼? 4분의 3인치 16 BWG 응축기 튜브. 보시면 D0하고 DI 값, HI는 이제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뭐 델타 TI 온도차가 52.0도씩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TWC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이제 TWC-TC인데 TWC는 뭐니? TWC는 52.0 더하기 TC잖아. TC가 얼마니? 20도씨 아니야? 아, 10도씨인가? 아, 10도씨죠. 아, 20도씨가 아니라 10도씨. 그러면 이제 TWC는 얼마야? 62도 이렇게 나오네요. 답시.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T0에 대해서도 수식을 쓸 수 있죠. 간단합니다. 이제 뭐냐면 요거하고 요게 같으니까 요게 같으니까 그죠?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델타 T0를 구하게 되면 델타 T 곱하기 1 over H0, 1 over U0. 그래서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값이. 95도씨. H0는 이제 문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U0 다. 이거 이제 앞에서 구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36.85도씨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참 제가 시험 내기 좋은 게 뭐냐면 먼저 U0를 구하라. 예를 들면 U0를 구하시오 하고서 이제 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벽의 온도를 구하라. 그러면 문제를 이제 뭐지? 1타 2피라고 하냐?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연속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델타 T0 값이 36.85가 나왔잖니. 이게 이제 델타 T0니까. 델타 T0가 뭐니? TH-TWH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TWH야. TWH는 TH-36.85. 그럼 TH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 105니까. 그러면 68.15도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TWH하고 TWC 간벽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차는 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약 6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총 외부 표면적이 70피트 스퀘어인 이중관 열 교환기에서 아닐린이 200 페라나이트에서 150 페라나이트까지 냉각된다. 뭐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또 풀어드린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랑 같이 연결해서 꼭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 냉각에 100 페라나이트의 톨루엔 8600 파운드 퍼 아워가 가능하다. 이 냉각을 하는데 이제 톨루엔을 이제 뭐죠? 이제 그 왼쪽 이 뭐죠? 이중간 열 교환기 이제 이걸 환영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환영 공간을 통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환기는 이제 그 2인치 스케줄 40 관내에 1과 4분의 1인치 스케줄 40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닐린의 유속은 10,000 파운드 퍼 아워이고 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요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중관 열 교환기가 있는데 이 교환기에 이제 그 안쪽관, 그걸 이제 안쪽관이죠. 이 안쪽관에 뭐죠? 그 정보가 뭐냐면 여기 안쪽관이 그 1과 4분의 1인치 스케줄 4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표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요거죠, 요거. 이제 바깥쪽관의 정보는 이제 요거 2인치 스케줄 40. 이게 이제 바깥쪽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쪽관을 통해서는 이제 그 뭐 흘러가냐면은 아닐린이 아닐린. 그래서 아닐린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닐린의 이제 질량 유속이죠. 이제 M 다트가 10,000 파운드 퍼 아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닐린의 그 입구 온도가 200 페라나이트이고 출구 온도는 150 페라나이트. 여기 이제 문제상에 주어져 있고요.
환영 공간을 통해서 흐르는 톨루엔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8,600파운드 per hour가 흘러가고 또 뭐죠? 그 입구 온도가 100 파렌하이트인데 출구 온도는 이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번 문제가 뭐냐? A. 자, 색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흐름이 역류 또는 향유일 때 톨루엔의 출구 온도 LMTD 그리고 총괄 열전당 계수는 얼마인가? 이게 정말 이제 시험에 나오기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B번은 이제 흐름이 평행일 때 이것들의 값은 얼마인가?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죠? 밀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용량 계수값, 자, 연용량 계수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제가 주어지게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뒤에 어펜딕스에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이제 여기 뭐 아닐린 비열, 톨루엔 비열에서 이제 CP 값이 0.54, 0.44가 주어져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어떻게 찾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지워야 됩니다. 네, 지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록 15에 보면 액체의 비열 구하는 공식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예를 들면 아닐린하고 톨른의 비율을 구하려면 먼저 이제 대략적인 이제 아닐린과 톨른의 온도를 알아야 돼.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닐린 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를 아니까 이 평균 온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200 플러스 150이죠. 평균 온도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톨루엔의 뭡니까 비열도 사실 이제 톨루엔의 우리가 출구 온도는 이제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각각 이제 여기 온도 축입니다. 온도 축을 구하고요. 예를 들면 아닐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온도가 175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175, 요 온도, 뭐죠? 요 포인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이제 아닐린이라고 써 있는 넘버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 넘버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뭐 아닐린이 지금 몇 번이니? 제가 잘 보이질 않는데 하여튼 여기 번호가 어, 하여튼 여기 저요 화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여기 번호하 여기 이제 아닐린의 번호하고 아닐린의 평균 온도를 쭉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열 용량계에서 비열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0.5, 이게 이제 0.5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닐린의 비열이 이제 0.54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톨루엔의 비열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대략 평균 온도에서 톨루엔에 대해 해당되는 값, 톨루엔이 여기 찾아보시면 이제 넘버가 나와 있어요. 연결하시면은 여기서 만난 요 지점, 이게 이제 0.44가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시험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이용해서 비율을 구한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열 용량 계수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번 문제, 향유, 역류인 경우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톨루에는 8,600 파운드 퍼 아워의 질량 요속으로 이제 환영 공간을 통해서 초기 온도 값이 100 파렌하이트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출구 온도는 모릅니다. 아닐리는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TH, 그러니까 입구 이제 뭐죠? 200 파렌하이트에서 이제 150 파렌하이트로 이렇게 이제 유체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때 아닐린의 질량 요성은 10,000 파운드 퍼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안쪽에는 뜨거운 유체, 바깥쪽은 찬 유체가 흘러가니까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열이 어떻게 돼요? 흘러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이 관 같은 경우, 이중관 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바깥쪽으로 이제 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안쪽 관에서 잃어버린 열량은
환영 공간을 통해서 흐르는 톨루엔이 다 흡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열수지 관계식을 세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이게 부호가 반대죠. 아닐리는 잃어버렸고 톨루엔은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닐린이 잃어버린 열량이고요. 톨루엔이 얻은 열량인데 이제 부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아닐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출구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이제 그 톨루엔이 얻은 열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이걸 이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닐린의 질량 요소, CP 아까 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출구 온도, 입구 온도. 톨루엔 같은 경우는 조금 질량 요소가 낮아요. 8600이고 톨루엔의 뭐죠? 비열, 용량계 수값,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고온도 몰라요. 근데 출고온 당연히 이제 입고온도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열을 받았기 때문에. TCB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이게 171.353이 나와요. 이제 171.35 페라나이트다. 당연히 이제 100에서 약 70도 이상 이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열을 이제 안일로부터 열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각 입구와 출구에서의 온도 차를 구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델타 TL바, 로고 평균 온도차를 구하기 위해서, 관 전체 길이에 걸친 로고 평균 온도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델타 TN, 입구 부분에서의 온도차, 출구 부분에서의 온도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입구 부분에서의 온도차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제 차가운 유체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톨루엔이 아닐린보다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입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 여기가 뭐야? 차가운 유체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출구예요. 물론 뜨거운 유체는 향유이기 때문에 반대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정해서 문제를 풀면 쉬워요. 뭐 실제로 문제 값은 뭐 어디를 취하든 어디를 입구로 하느냐 출구를 하느냐는 상관없이 뭐 값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T1은 이제 어떻게 온도차죠. 입구 부분에서 온도차니까 이제 뜨거운 유체 온도 빼기 차가운 유체의 이제 입구 온도 그러면 50이 나오고요. 델타 T2는 이제 출구 쪽에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뜨거운 유체 온도가 높기 때문에 THA 빼기 TCP 하면은 얼마야? 28.647. 그럼 델타 TL 봐. 전체 이 관의 길이가 전체가 L이다. 전체 길이가 L이다 했을 때 이 전체 길이에 걸친 평균 온도차는 이제 이 공식이거죠. 그래서 이 로그 평균 온도차 공식도 그러니까 그 로고 뭐죠? 반경이나 로고 지름 동일해요. 그 공식은. 근데 이제 수치는 여기서 이제 온도 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델타 T2, 델타 T1 넣어서 이제 ln 값이 이제 델타 T2, 델타 T1 계산해 주시면은 평균 온도 차는 38.3375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총괄 온도겠잖아요. 총괄 열용량, 총괄 U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공식이죠. U는 QT 오버 AT 델타 TL 바다. 사실 이제 그 열교환기 열교환기 표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면 총괄 연료날 개수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높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U 값을 구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 열교환기 열이 실제로 전달되는 면적이죠. 요 안쪽 관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면적이 되기 때문에 요 관의 표면적이 이제 얼마라고 그랬어? 70 피트 스퀘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T 값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L 평균 온차 알죠. Q는 아까 열수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했단 말이지. 그러면 뭐 이제 요건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아닐린이 이제 잃어버린 열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취하고 아닐린의 질량 요소에다가 아닐린의 비열, 그다음에 이제 온도차 하면은 얼마야? 27만 BTU per hour죠. 요게 이제 바로 톨루엔이 얻은 열량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열교환된 QT 값이에요. 총 뭐죠? 열교환된 양.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U 값이 얼마가 나냐면 100.61 뭐, 뭐 100.61만 써도 돼요. 02까지 안 써도 돼.
여기 이제 BTU, 비트 스퀘어 아워 페런하이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총과 열전달 개수를 하는 이제 열전달 관계식은 뭡니까 이거.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Q튜브와 A 뭐지 AT는 총과 열전달 개수의 델타 TL 받아. 이거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U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수 있죠. 델타 TL을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죠? 형류가 아니라 병류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중관이 있는데 똑같이 이제 안쪽 관이 있고 바깥쪽 관이 있는데 안쪽 관에 이제 아닐린이 흘러가고 바깥쪽 관에도 톨루인이 똑같은 방향에서 흘러가.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구했던 그런 뭐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향유든 병유든 아닐린이 잃어버린 열량은 톨루인이 얻은 열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병유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톨루엔의 이제 그 톨루엔의 초기온 뭐죠? TCA 그다음에 이제 TCP는 모르는 거죠. 이제 아닐린 같은 경우는 안쪽관이죠. 안쪽관 흘러가니까 요거에 이제 THA는 알고요. 마찬가지로 THB도 압니다. TCP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열수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TCP 값이 171.353이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인 게 뭐냐면 그 우리 문제상에서는 아닐린이 초기에 200페런하이트로 흘러 들어가서 나중에 150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양 공간에서 열을 얻은 톨루엔의 온도가 더 높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톨루엔의 출구 온도는 아닐린의 출구 온도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병류 흐름인 경우에는 아닐린의 출구 온도가 톨루엔 출구 온도가 높아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톨루엔의 양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로 예상할 수 있냐면 톨루엔의 양이 이제 8,600이 흘러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적어도 이 뭐죠? TCP 값이 THA랑 동일하게 되려면 이게 최대한으로 이제 뭐죠? 톨루엔이 얻을 수 있는 온도가 병류는 150이란 말이죠. 이게 되려면 이제 톨루엔의 질량 요소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열수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어, 그렇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톨루엔의 TCB가 되고 이게 이제 TCA죠. 아닐린의 이게 이제 THB, THA.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지수는 뭐가 되냐면 톨루엔의 질량 유속은 이제 우리가 미지수로 넣고 푸는 거예요. 병류 흐름에서 이제 그 출구 온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톨루엔의 질량 요속을 구해보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 12,272파운드 파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온도가 같아지려면 질량 요속은 이 정도로 어떻게 어, 커져야 된다. 톨루엔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래 8,600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병류 흐름에선 최대한 어디까지 올려줘야 된다? 12,272. 그래서 요 톨루엔이 3672의 톨루엔이 더 필요하다. 최소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향유름 같은 경우는 뭡니까? 톨루엔이 100페라나이트에서 이제 171.35.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닐린을 200에서 150페라나이트로 냉각시키는데 톨루엔의 양은 8600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닐린을 이제 그 50도 페라나이트 낮추는데 이 정도 양이 필요했는데 병류에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더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향유가 병유보다 훨씬 더 열교환 효율이 좋다. 다시 말하면은 아닐린은 더 적은 양을 가지고도 잘 냉각시킨다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교수님 뭐 향유와 병유가 어느 게 더 열교환 효율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병유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뭐 온도 차도 크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의 길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짧은 게 아니라 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유 흐름에서 훨씬 더 이제 냉각수 양을 적게 투입을 해도 그 뜨거운 유체의 온도를 이제 우리가 더 뭐죠?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낮춰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호목 넘버 3의 마지막 문제 단위 주장이죠. 그 연습 문제 11.8인데요. 자, 이 문제 일단 읽어볼게요. 향유 열교환기에서 뜨거운 흐름이 120에서 30도씨로 냉각이 되고 찬 흐름의 온도는 20에서 60도씨로 변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일 동일 열교환기에서 병유로 작동된다면 이 흐름들의 유출 온도는 얼마인가? 이게 뭐냐면 지금 그 향유와 병유의 뭐 유출 온도 두 개를 다 동시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주어져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병류 흐름에서 예를 들면 THB하고 TCB를 동시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뒤에 뭐 문제풀이에서 보시면 try and error입니다. 어떤 값을 추정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맞으면 다시 값을 이제 뭐죠? 다시 또 지정을 해서 또 이렇게 try and error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굉장히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걸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향유열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찬유차가 흘러 들어가고 나가죠. 뜨거운 차는 향유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흐름이 병유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향유 흐름인 경우에 정보를 이용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향유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향유 조건에서 우리가 델타 TL바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델타 T1이고요. 우리가 델타 T2니까 여기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델타 TL바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면 27.9도씨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구해야 되는데 Q, 열수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열이 교환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뜨거운 유체인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M.H 곱하기 CpH 델타 T가 이제 그 뜨거운 유체가 이제 잃어버린 열량이 되겠죠. 근데 요건 이제 일부러 그냥 다 플러스 값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했습니다. 입구 온도 빼기 출구 온도, 출구 온도 빼기 입구 온도에서 M.H CpH. 요게 이제 90 M.H CpH 값이 이제 이 열 교환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유체는 이만큼을 잃어버린 거고 찬 유체는 이만큼 얻은 열량이 되겠죠. 어쨌든 열 교환된 양이 90 M.H CpH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죠? 총괄 열 전달 계수. U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U는 공식에 의해서 아까 전달된 열량을 이제 면적하고 델타 T를 나누는 값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열교환기에 A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UA로 이제 정리를 했고, UA는 Q 오버 델타 TL 받아. 근데 Q는 이제 여기서 열수지 관계식에서 구한 요걸 쓰면 되고요. 델타 TL바는 3.26 M.H CpH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병류 흐름에서의 이제 어떤 병류 흐름이든 향유 흐름이든 동일한 열 경계를 썼기 때문에 이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병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온도, 예를 들면 THB나 TCL을 찾을 때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향유 흐름에서 말이죠. 뭡니까? 이게 열수지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질량 유속과 비열 간의 어떤 관계식
상관관계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니까 얻은 열량이나 잃어버린 열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m.c 곱하기 cpc는 4분의 9의 m.h cph. 이것도 이제 하나의 뭐 동일한 열경을 쓰기 때문에 이 관계식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정을 해야 돼요, 값을. 지금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뒤에 한번 보시면 병류 조건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이제 같이 흘러간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값은. 두 개를 몰라. 그래서 이 병류 조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열수지 관계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도 이 미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미지수. 그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동일 조건이니까 이제 m.h나 m.c는 동일하게 이제 질량 요소 향유랑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당연히 이제 cph나 cpc도 동일한 값이죠. 그죠?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향유에서 구했던 이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20-THP는 4분의 9의 TCP-20.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어쨌든 병류 흐름에서는 이 THP나 TCP가 결국은 오랜 기간 서로 열교환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이 값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찬 유체나 뜨거운 유체의 출고 온도가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간값 온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병류이므로 최종 온도가 같다고 가정 생각을 하고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TCP가 THP랑 같. 그래서 이제 구해본 거야. THP를 구해보니까 50.77도씨가 나왔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뭐 동일하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THP는 TCP보다 커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이걸 이제 51도씨로 가정을 하고 이제 앞에서 구했던 이 식 있죠, 요 식. 요 식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TCP 값이 50.67이 나와요. 그죠? 예, THA 값이 B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델타 T1과 델타 T2를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THA하고 THB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0도씨, 0.33도씨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TL바를 다시 추정해요. 이게 이제 병류에서의 델타 TL바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우리가 Q값, 그러니까 병류 흐름에서 Q값을 이제 우리가 뭡니까? THB를 아니까 Q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류에서의 Q값이 총괄 열 교환된 양이 69 m.h cph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설계 이제 UA 값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UA 값은 이게 Q잖아요. Q고, 요게 이제 총괄열, 뭐죠? 델타 TL바잖아요. 병류 흐름에서의 델타 TL바를 우리가 구했고, Q는 이제 우리가 THP를 추정해서 이렇게 이제 구한 값이니까 해보면 3.96 m.h cph가 나오는데, 아까 향유 흐름에서 우리가 총괄계수 U를 구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이제 향유 흐름에서는 창유에서는 3.26 m.h cph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병리 흐름에서 보니까 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뭔가 우리가 이제 최종 온도를 추정한 값이 조금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THP 값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럼 아까 이제 51도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THP이고 아마 TCP가 아마 이럴 경우에 아마 거의 뭐 50점 얼마였을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높여요. 조금 더 높여서 차이를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THP를 52도씨로 가정을 해서 다시 또 뭡니까? TCP를 다시 추정을 합니다. 앞에서 구했던 그 병렬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TCP가 50.2도씨가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델타 T의 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까 이 THP 온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Q 값 다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U의 발을 다시 또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 이건 또 이제 아까 뭡니까? 2.78 m.h cph. 다시 말하면 향유보다 더 작게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THP의 온도는 지금
51도보다는 크고 52도는 작다. 이제 요 정도 이제 구간을 우리가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야, 이거 뭐 완전히 뭐 찍기. 그래서 THP를 이제 51.35로 다시 가정하고 다시 풀어봤어요. 여러분 시험에 이건 나오진 않지, 당연히. 뭐 시간 오래 걸리고 해서 일단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뭐 향유와 병류 흐름, 그다음에 이제 델타 PL바 계산하고 뭐 UA 값, 이제 총괄 연료날개수 면적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열교한 게 설계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용해서 푸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아까 병류름에서의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TCP를 구하고요. 이제 델타 T1과 델타 T2를 다시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델타 TL바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까 THB가 51.35니까 Q를 다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UA 별개 인자값 구해보니까 3.31 m.h CpH가 나왔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그 향유 흐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이제 트라이앤 에러 안 하고 THB는 이제 51.35, TCP는 50.5이다. 어쨌든 간에 THB는 TCP보다는 같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무한대로 흐름이 긴다는 얘기니까 거의 불가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마 더 이상 없죠, 문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이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중간에 이제 여러분 임시 공휴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수업이 조금 이렇게 아주 연결성 있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제 중간고사 요거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 뭐 파트 2도 보니까 시간이 벌써 56, 거의 1시간을 넘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긴 뭐 동영상이지만 잘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하여튼 다음 주 중간고사 시험 보시면 될 거고요. 너무 뭐 내가 뭐 교수님이 너무 이상한 문제 낼 거다 이렇게 너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문제를 낼 거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 숙제 문제 풀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올려줬던 그 숙제 아니 뭐죠? 그 프린트물 그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개념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문제풀이 뭐 거기도 문제풀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했던 것들 그런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바짝 공부해 주시면은 하여튼 의외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